예, 조용히 이상입니다. 오늘 아침에 최혜병 순직 일주기입니다. 오늘 새벽에 분향소에 가서 진실 규명을 맹세하고 왔습니다. 지금이 무슨 군사 정권입니까? 저희들이 출석 요구서 하나 전달을 하는데 전쟁을 치렀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정당하게 청문회가 의결되고 그에 따라서 출석 요구서를 전달을 했는데 거부당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갔는데 윤석열 바리게이트를 쳐서 국민들을 막고 출석 요구서는 땅바닥에 내팽개쳤지만 국민들은 다시 아스팔트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윤석열 용산 대통령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번 청문회에서 윤석열 용산 대통령이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또 윤석열 용산 대통령이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제 중대한 사실이 하나 드러났습니다. 7월 31일 날, 작년 7월 31일 날 최혜병 순직 사건 이첩 보류 결정 전에 용산 02-800-7070 전화번호로 주진우 법률비서관과 통화했다는 사실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 내용은 들어보세요. 주진우 비서관이 들어보세요. 잠깐 발언을 중지해 주세요. 통화했다는 내용입니다. 잠깐 발언을 중지해 주세요. 오늘 청문회는 잠깐 윤석열 발언을 중지해 주세요. 발언 중지해 주세요. 자, 시간 멈춰 주시고요. 제가 몇 번을 얘기합니까? 의원들이 얘기할 때 상대방에서 끼어들지 하지 마시라고. 그거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똑같습니다. 지금 위원장에 의해서 3분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하고 있는 중입니다. 불만이 있으면 끝나고 얘기하세요. 중간에 끼어들지 하지 마시고. 위원장님도 발언 중간에 자르잖아요, 계속. 위원장은 의사진행상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의사진행상 의원의 직위에 아무 데나 들어올 수 있어요, 위원장. 네. 그거는 국회법 49조에 46조는 국회법 46조가 아니라 49조에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국회법 49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의사 정리하는 거예요. 자, 의사 정리상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유상범 간사하고 일문일답하는 거 아닙니다. 발언권 없고 얘기하세요. 자, 이성인 의원님 계속 발언해 주세요. 수고하겠습니다. 오늘 청문회는 뭡니까? 윤석열 용산 대통령 탄핵에 대한 안건을 심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최혜병 순직 사건 이첩 보류 결정 전에 44수간 통화했다는 주진우 비서관, 현재는 국회의원께서 이 의원을 완주하겠습니다. 저는 비서실에서 근무했다는 것은 대통령실과 한몸이었다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앉아 계십니다. 주진우 의원은 사실상 증인석에 앉아 있어야 할 사람인데 회피 신청을 하지 않고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길은 윤석열로 통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주범은 다름 아닌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있잖아요. 위원장님, 김건희 씨를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자, 여전히 잠깐 윤석열 대통령은 빠져 다시 발언 중지해 주세요. 발언 중지. 자, 장경태 민주당 의원도 중간에 발언하지 마세요. 끼어들지 하지 마시고,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 발언하지 마시고 끼어들지 하지 마시고, 발언이 끝나면 위원장한테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서 하세요. 주시겠습니까? 지금 주고 있잖아요. 아니 말고 이후에 또 추가로 주시겠어요? 3명씩 아까 합의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발언할 기회가 없으니까 이러는 거 아니에요? 자, 이성일 의원님 나머지 발언 계속하세요. 위원장님, 김건희 씨는 증인으로 채택이 됐지만 여전히 윤석열 용산 대통령은 빠져 있습니다. 오늘 이해관계에 따라서 회피해야 할 회피가 당연히 필요한 의원님은 여기 계시는데 당연히 의원에서 배제를 시켜주시고 윤석열 용산 대통령을 증인으로 다시 채택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성윤 의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최혜병 일주기입니다. 오늘 새벽에 광화문 청계광장 최혜병 순직 일주기. 잠깐 발언 중지하세요. 뭘 쳐다봐요? 보지도 못합니까? 그렇게 불만이 많아요? 보지도 못합니까? 보세요 계속. 보고 있을 거예요.
계속 보기만 할 거예요? 말은 안 하고? 말하지 마세요. 자, 오늘 곽규택 의원에 대해서는 국회법 145조 2항에 의해서 발언권을 중지합니다. 발언권을 중지합니다. 발언권 드리지 않아요. 자, 발언권을 중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의사 진행을 방해할 경우에는 퇴장시키겠습니다. 자, 이성윤 의원 질의하세요. 질의하세요. 예. 오늘 새벽에 질의하세요. 청화문 청계광장 최혜병 순직 일주기 추모 시민 분향소에 다녀왔습니다. 질의하세요. 그런데 들어가세요. 대통령실과 들어가세요. 집권 여당은 들어가세요. 안 보입니다. 다들 들어가세요. 도대체 어디 가셨습니까? 정상적인 청문회 퇴거를 진행할 명합니다. 수 있도록 질서유지권 발동해 주십시오. 퇴거를 명합니다. 이방위 위원장이 청문회 국회법 166조 퇴거 불응에 대해서 형사 고발할 수 있어요. 들어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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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해병대 앉으세요. 사령부는 자, 매년 질의하세요. 7월 19일 날 민주당 의원님들 조용히 하시고 안전의 날로 정해서 앉으세요. 앉으세요. 최혜병 추모를 아직 퇴거 함께 명령 안 했어요. 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직 퇴장 명령 안 했어요. 그런데 자, 질의하세요.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질의하세요. 전회를 생명으로 하는 해병대 어디 갔습니까? 저 발언하고 있습니다. 앉아주십시오. 다들 너무합니다. 다음 PPT 보시겠습니다. 그냥 하세요. 1년 전 한번 보시죠. 1년 전 해병대 수사단에 참여했던 어떤 수사관이 박정훈 대령 항면 사건을 다루는 군 검찰 수사에서 이렇게 용기를 내서 증언합니다. 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제 자식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공정하게 수사해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박정훈 대령. 1년 전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박 대령이 보시기에 상황이 어떻습니까?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이 고 최수근 상병의 사망 1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진실을 향해서 나아가는 발걸음이 이리도 힘들고 밝히는 것이 이리도 어려운지는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전모와 무엇이 문제고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그런데 그것을 밝히는 것이 이렇게 힘들다는 것이 너무 가슴 아프고, 하지만 반드시 진실은 밝혀져야 되고 정의는 살아있는 것이 우리 사회에 증명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PPT 보시겠습니다. 다음 음성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통화할 때 저하고 이렇게 지도관하고 다 회의하던 중간에 법무관리관이 막 전화오고 이래가지고 그때 옆에서 또 다 들었습니다. 다 듣고 할 때도 이게 너무 이렇게 외압이고 그냥 하세요. 위법한 지시를 하고 유상봉 있다라고 다들 판사가 이렇게 위원장이 느끼면서 아니죠. 그냥 하세요. 이렇게 하고 있어서 그럼 결국은 그것 때문에 본인이 책임지겠다는 거 아니야?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혜가 해당 안 되면 나중에 네 내 지시사항을 위반한 거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을 거야 또. 네네 그지? 네 근데 거기엔 또 원인하고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저희는 그건 뭐 어차피 조사는 나올 거니까. 네 근데 일단은 그래서 수사관들한테 딴 얘기를 하지 말고 네 내가 봤을 때는 진정으로 뭐 원칙과 공정하고 원칙대로 이렇게 다 했으니까 네 기다려보자 그래 이래 말 그대로. 그래야 되잖아. 네. 예, 박정훈 대령, 이 김기현 사령관이 이렇게 원칙대로 하다 보면 다 진실이 드러날 거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지금 원칙과 공정하게 수사한 결과 진실이 드러났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임기훈 국방비서관께서 말씀하실 때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후에 말씀을 별로 안 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한 거는 국방부 검찰단장에 검찰단장이 예. 제가 증거 인멸을 했다라는 그런 취지의 휴대폰 압수 과정에서의 얘기에 대해서 저는 아이폰을 씁니다. 현장에서 바로 비번도 알려주고 왜 압수 영장을 가지고 왔느냐, 난 다 이미 제출할 거다 해서 바로 이미 제출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이미징 뜨고 포렌식 할 때는 아예 참여 자체를 안 하겠다. 나는 숨길 게 없으니 다 알아서 해라라고 해서 다 그렇게 했는데도 제 폰이 7월 30일 이전의 내역들이 다 삭제됐다는 그런 또 거짓말을 했기에 제가 다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 예.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김규현 증인께서 앞으로 나오십니다. 이번 사건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작 사건 공범 이종호 씨가 최혜병 사건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VIP를 통해 임성근 사단장을 구하겠다는 발언이 녹취록으로 나왔고 김건희 씨를 VIP라고 지칭했습니다. 흔히 대통령을 VIP라고 하는데 대통령이 아는 대통령 부인을 VIP라고 하는 기형적인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종호 씨는 오늘 출석을 안 했기 때문에 녹취록에 나온 말들이 모두 허세이거나 거짓말을 했는데 이것이 허세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7월 23일 이종호 씨는 국방부 장관을 추천했고 곧 될 것이라고 발언을 합니다. 그런데 2개월이 지난 작년 9월 8일에 중앙일보 단독 보도로 국방부 장관 개각설이 나왔고 9월 12일 날 이종섭 장관이 사임해서 실제로 국방부 장관이 교체가 됩니다. 다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종호 씨는 작년 7월 해병대 사승장군이 신설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 확인해 보니까 저희 실에서 국방부에 물어보니까 해병대 사군체제 네, 공정하게 진행하는 차원에서 주진 의원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성윤 의원께 물어보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김건희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 수사했었습니까? 제가 수사 지휘를 했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때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왜 아직까지 이 모양입니까? 저는 마이크 넣어주세요. 마이크. 이성윤 의원님, 이성윤 의원 마이크 넣어주시고요. 예. 아니 제가 주진 의원이 물어봐 달라고 해서 물어보는 예. 거예요. 근데 왜 아직까지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소환 조사, 출석 조사 한 번도 못 하고 정권이 왜 바뀐 그러죠? 후에 그렇습니다. 자 물어보라고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 증거가 왜 답변하세요, 이성윤 의원님. 없습니까? 기소가 돼서 재판까지 받고 공범이 유죄가 나왔습니다. 자 이성윤 의원님, 예. 위원장이 묻는 거 답변하세요. 예, 왜 김건희 여사는 검찰 소환 조사 한 번 없이 왜 지금까지 왜 수사를 못 하는 겁니까? 제가 중앙검사장 근무 시절에 정권은 문재인 정권이었지만 총장이 윤석열이라는 걸 빼놓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저와 제 후임 검사장이 열심히 해서 공범들을 기소했고 1심에서 유죄가 나왔습니다. 지금 항소심 재판 중인데 정권이 바뀌기 전에 지금까지 김건희 씨를 소환 조사했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해충돌하고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도이치모터 특검하면 청문회 하면 얼마든지 할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더 여기 온 거 제가 이유가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온 거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청문회를 2번 하는데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은 사안이 5개예요. 3개 더 남았어요. 그래서 혹시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관련해서 청문회에서 그런 내용이 있다면 증인으로 설 용의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만은 저는 증인이 아니고 신문을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물어보겠어 물어보는 겁니다. 자, 다음은 장경태 의원님 질의했어요. 임성근 증인 답변하세요. 네. 이성윤입니다. 먼저 아까 그 중앙지검장 시절에 그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씨 관련 도이치모터 사건 관련해서 저에게 뭐 증언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는 중앙검사에 있으면서 옆 건물에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서슬퍼렇게 수사 방해에도 불구하고 정말 수사를 해서 기소까지 했고 그 후에 후임자가 기소까지 했고 그 후에 특검 재판 과정에서 여러 가지 김건희 씨 관련 정황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안 하니까 특검법이 발의가 됐고 그 후에 특검법이 계속 거부됐다. 저는 언제나 이 국회의원 이후도 도이치모터스 거작 사건도 명백히 밝혀내겠다는 심정으로 맞습니다. 그 말씀 드리고요. 수사에 관해서 조금도 양심에 꺼리낌이 있거나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언제든지 수사할 생각이 있고 그 신문을 위해서 국회에 왔다는 걸 말씀드리고 신문을 하겠습니다. 저기 임성근 사장님. 예. 작년에 이 사건 터지면서 아까 말한 그 광주고검에 계신 분하고 친척이라고 그랬죠. 예. 그분에게 구명 청탁한 적 없습니까? 그분은 그런 위치에 있지 않는 분이고 위치 없는데 단한 번도 부탁해달라고 한 한 적 적이 없어요? 없습니다. 예. 부탁해달라고 한 적 없냐고. 한 번도 없습니다. 진짜 없습니까? 예. 분명히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없습니다. 임기훈 국방비서관님. 국방비서관 시절에 그 대통령한테 보고하려면 어떻게 보고를 합니까? 어떤 절차를 거쳐서 보고를 합니까? 비서관이? 뭐 일반적인 절차를 통상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예예. 뭐 차장, 안보실장 거쳐서 필요한 사안을 조율하고 보고하는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통령실에서 지시는 어떻게 받습니까? 뭐 역으로 이렇게 받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럼 국방부의 지시를 내릴 때는 어떻게 됩니까? 뭐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관련 참모, 그건 뭐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요약하면 비서관선에서 국방부의 보고를 받으면 그걸 차장이나 실장에게 보고를 드리고 함께 가서 보고를 합니까? 뭐 그건 사안에 따라서 좀 다르겠다고 그래요? 판단이 됩니다. 그럼 대통령실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어떻게 보고를 받습니까? 지시를 받습니까? 그것도 뭐 사안에 따라서 일반적인 절차를 말씀해 보세요. 일반적인 거는 뭐 안보실장님을 통해서 이렇게 지시를 받는 게 일반적입니다. 본인 직접 지시받는 경우도 있습니까? 대통령께 말씀이십니까? 예. 뭐 그건 뭐 극히 뭐 일반적이진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직접 지시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 배석을 할 때는 뭐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그럼 경우 배석했으니까 그런 것이고. 예예. 그러면 자 부속실장한테 보고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보고라기보다도 보고 라인에 있지 않습니다. 부속실장하고는. 그건 조율의 부속실장한테 업무의 조율입니다. 지시를 받은 적도 있습니까? 뭐 그건 지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업무의 조율입니다. 그럼 부속실장을 압니까? 잘 압니다. 언제 알게 됐어요? 뭐 대통령실 내 비서관들은 상호간에 뭐 잘 알 수밖에 없는 아니, 당연히 보고를 가니까 부속실을 아는데 개인적으로 압니까? 개인적이라고 하면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통화하거나 만나거나 있습니까? 글쎄요. 저 의원님의 말씀에 그 요지는 잘 모르겠는데 부속실장하고는 뭐 업무 협조는 긴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업무 협조라는 게 뭘 말하고 부속실장이 부속실을 지키는 사람이잖아요. 그 무슨 업무 협조를 한다는 말씀이에요? 뭐 대통령 일정과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무슨 말씀? 부속실장하고 무슨 협조를 한다는 걸 말씀해 보세요. 그건 부속실장하고의 업무 협조는 예 무슨 협조를 한다는 거예요? 주로 뭐 일정이라든가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일정 협조합니다. 행사만 협조입니까?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부속실장은 띄워보세요. 그 앞에 그 앞. 임기훈 비서. 예. 이성인 의원님 시간 됐으니까 다음에 하세요. 예. 다시
시작하시기에는 시간이 너무 정확하게 끝나가지고 다음은 주진 의원님, 네, 질문해 주세요. 오전에 질의하다가 말았는데요. 그 이종호 씨하고 공익제보자 김기현 씨하고 그 문자 관련해서 보면 김기현 씨 잠깐 나올 수 있어요. 그 김기현 문자내 이종호 씨 문자내 보면 2023년 7월에 해병대 사성장군이 신설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국방부에 확인해 보니까 이미 2024년 4월 14일경에 한국국가전략연구원의 연구계획을 발표합니다. 그 내용은 해병대 사군 체제 연구계획 관련 자료 이겁니다. 이걸 이미 4월달에 그 연구를 발표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디 발표 시기라든가 발표자를 어디에도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종호 씨는 정확하게 사성장군 체제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걸로 봐서 이종호 씨의 녹취록 발언들은 허풍이 아니라 실제로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종호 씨가 말대로 VIP 김건희를 통해서 정부 국방부의 내밀한 정보까지 알고 있었다. 그리고 실제 장관 인사에도 개입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김견정인 이종호 씨가 김건희 씨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진행을 했고 수행은 이름까지 말하면서 친분있다고 말한 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네, 들어가십시오. 우리 임기훈 강의국 부속실장을 모른다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압니다. 강의국 부속실장과는 일정 행사 이것만 협의했다고 그랬죠. 예. 평소 통화를 많이 합니까? 많이 합니다. 어떤 전화기와 통화를 많이 했습니까? 뭐 전화기는 다양합니다. 아니 본인 폰으로는 통화하지 않습니까? 폰으로도 하고 일반 부속실장 개인 폰으로 통화합니까? 잘못 들었습니다. 부속실장 개인 폰으로도 통화를 합니까? 네, 뭐 통화할 때도 있습니다. 7월 31일 날 그러니까 대통령의 안보 대통령실에서 NSC 회의를 거친 후에 이첩 보류 지시한 날 그날도 통화한 날 기억납니까? 통화는 사실은 여러 차례 그날뿐만이 아니라 제가 임무 수행하는 기간 동안에 뭐 각종 행사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 행사만 했습니까? 해왔기 때문에 통화는 뭐 자, 합니다. 그날 통화를 보여드리겠습니다. 07시에 국방비서관이 해병대 수사관과 언론 브리핑자를 안보실장에게 보고합니다. 그 후에 8시 46분에 국방비서관이 부속실장에 전화를 하고 국방비서관이 다시 해병대 사령관에 전화합니다. 다시 9시 51분에 국방비서관이 부속실장에 전화하고 다시 군사부장이 해병사령관에 전화를 하게 됩니다. 11시에 NSC 회의가 열립니다. 11시 54분에 대통령실에서 문제의 800-7070으로 국방부 장관과 통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12시 33분에 부속실장이 국방비서관에 전화를 하게 되고 다시 12시 46분에 국방비서관이 군사보좌관에 전화를 하게 됩니다. 12시 56분에 국방비서관이 부속실장에 2분 54초간 전화를 하고 1시 30분에 국방부 장관 주재 대책회의가 열립니다. 1시 36분에 부속실장이 다시 국방비서관에 전화하고 국방비서관이 다시 군사보좌관에 전화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통화를 하루 7월 30일 날 무려 5번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혀 행사 일정에 관한 통화를 했단 말씀입니까? 본 사건과 관련해서 강의구 부속실장하고 최상병 사건 말씀드린 겁니다. 하고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체의 통화가 없었다는 없어요? 말씀드립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보안상의 이유라도 말했으면 차라리 나을 편인데 여러분 대통령 부속실은 직제상 대통령 비서실장의 통제를 받게 있지만 부속실에 권하는 대통령 부부가 건드리지 않는 한 대통령 비서실의 좋다 간섭할 수 없는 거의 무소불위에 가깝습니다. 더군다나 윤석열 용산 대통령실은 제2부속실을 설치가 안 돼 있어서 현재 대통령 부속실장이 대통령 부부 모두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부부의 깊숙한 사생활, 심기 변화, 주변 권력자나 지인의 호불호 등 대통령 부부의 인간으로 돌아간 상태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자리라 이른바 문고리 권력으로 부릅니다. 대통령 또는 배우자, 대통령 부속실, 상대방으로 유사 전달이 되기 때문에 주요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 부속실장과의 통화는 대통령 통화로 봅니다. 대통령 부속실장이 대통령이 격노한 7월 30일 하루 동안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과 5차례 통화하고 그 후 8월 1일, 8월 7일, 8월 8일도 각자 통화한 것은 윤석열 용산 대통령 또는 김건희 VIP가 직접 사건에 관여한 의혹이 충분합니다. 저는
공수처에도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실을 즉각 압수수색해서 이합 실체를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특검을 통과시켜서 이 최명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진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